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2018년 5월 11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울진읍에서 잤죠. 그날은 울진읍을 떠나서 삼척, 강원도를 경북을 넘어서 강원도를 넘어가게 됩니다. 삼척, 임원항까지 36km를 걷게 되고 또 오후에는 정현욱 포비즈 대표가 우정 동행, 우정 행진을 위해서 합류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잠에서 깼다. 날씨가 여전히 쾌청하다. 이른 새벽부터 배를 끼치기 뭐해서 조용하게 숙소를 빠져나왔다. 한 200m 정도 걸었을까. 한 식당이 문을 열었고 그 집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 식당은 뷔페식 한바 식당이다.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는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궁금했다. 식당 건너편 사무실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이곳은 하루 막노동에 나서는 노무자들을 공급해주는 곳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식당에 앉아있는 대부분은 하루 일거리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다. 그래도 식사는 훌륭하다. 가격은 6,000원인데 큰 접시에다 각종 반찬과 밥을 퍼담아 자리에 가지고 오면 식당 아주머니가 국과 계란 후라이를 갖다 준다. 식사를 마치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들고 나섰다. 조금 전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이 인력 공급 사무소 앞에서 연신 오고 가는 봉고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떠난다. 슬쩍 물어보았다. 이곳에는 동해선 공사가 있어서 일용직, 노무자가 적지 않이 필요하다고 한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다. 울진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15m 축대를 쌓아서 읍을 2조각 낸다면서 공사를 반대한다. 그런데 울진읍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읍면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산다. 6시 30분 식당을 출발했다. 대나리를 거쳐서 봉평리를 지나 9시 30분경 죽변항에 도착했다. 죽변항은 후포항과 함께 울진을 대표하는 항구다. 죽변항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경매가 시작되었다. 난생 처음 보는 경매 광경이다. 경매사가 노란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긴 큰 문어 한 마리를 경매에 올렸다. 주변에 얼쩡거리던 십수명이 순식간에 경매에 참가한다. 경매사는 굵고도 낮은 목소리로 9kg이라고 문어를 소개한다. 이때 희한한 광경이 벌어진다. 시멘트 바닥에 널브러진 문어는 필사적으로 어디론가 탈출하려고 꿈틀거리면서 이동한다. 그런데 경매사도 경매에 참여한 상인들도 어느 누구 하나 그 문어의 탈출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상인들이 담뱃값만한 작은 칠판 같은데 가격을 써서 그것을 경매사에게 보여준다. 경매는 순식간에 끝났다. 경매사는 24,300원 하고 최고 입찰가를 확인시켜준다. 경매사는 그 다음 하면서 작은 문어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열어 젖힌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확인한 다음 24,000원 하자 경매가 끝났고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진다. 나는 그 2, 3분의 경매 광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았다. 또 필사적으로 바다 방향으로 스멀거리며 기어가는 문어도 예의주시해서 지켜보았다. 9kg짜리 문어가 이동한 거리는 불과 4, 5m 정도다. 낙찰받은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그 문어를 턱 하고 잡더니 힘껏 잡아당긴다. 문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빨판을 시멘트 바닥에 붙이고 버틴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한번 크게 좌우로 문어를 흔들어 바닥에서 떼어내고 들고는 어디론가 가지고 간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문어와 대한민국 보수의 운명이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동해바다의 문어는 어부의 그물에 잡혀 이곳 죽변항에 도착한 순간 이미 죽은 목숨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야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 그러니 경매사도 상인들도 문어의 탈출 기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경매가 끝나면 잡아 끌고 가서 솥에 넣고 푹 삶으면 그만이니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보수가 딱 그 짝이다. 이미 국민들에 의해 탄핵되고 심판받았다. 지금은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이 늪에서 빠져나가기 불가능하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누구 하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우울한 마음으로 죽변항을 떠났다. 죽변항 방파제 쪽으로 가다 보면 피렌체 레스토랑이 있다. 그 피렌체 레스토랑은 나에게 소중한 추억이 어린 곳이다. 내가 국회에서 박철원 의원의 보좌관을 하고 있을 때다. 그 당시 박철원 의원은 매년 8월 초면 국회 보좌진 그리고
지구당 참모들 전원과 함께 보통 10박 11일 정도의 일정으로 대구와 경북 전역을 돌면서 민생 탐방을 했다. 1996년과 1997년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다녔다. 1998년과 1999년에는 정권 교체 후 IMF 환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하고 다녔다. 1997년이었다. 그때 울진에서 1박을 하면서 박 의원과 젊은 스태프들은 저녁 식사 후에 차 한잔할 곳을 찾아 이곳 피렌체 레스토랑에 들렀다. 창밖으로는 주상절리 바위가 널찍하게 펼쳐져 있고 그 바위 위로 바닷물이 연신 드나드는 멋진 곳이다. 그곳에서 당시 50대 중반의 보스와 30대 후반과 초중반의 스태프들이 함께 토론을 하면서 정권 교체를 구상했던 그런 추억의 장소다. 그 당시 박철원 의원은 피렌체에서 바라본 죽변의 밤바다를 소재로 즉흥시를 썼고 그 시를 그 집에 주고 왔다. 그 다음에 가보니 피렌체 하은숙 사장은 그 시를 액자에 넣어 잘 전시해두고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온 피렌체 레스토랑을 들르고 싶었지만 오전이라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죽변 등대를 돌아서 북면으로 향했다. 울진군 북면에는 한수원 울진 원자력 본부가 있다. 그 앞을 지나는 길은 오랜만에 따분한 자동차 길이다. 그래도 하는 수가 없다. 해안 쪽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버티고 있으니 내륙의 지겨운 자동차 길을 따라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12시 30분이 넘어서 부구 삼거리에 도착했다. 아침 6시 반부터 이곳까지 21km를 걸어왔다. 한수원 원전이 근처에 있다 보니 부구 삼거리 근처는 확실히 활기가 넘쳐 보인다. 식당들도 크고 깨끗하다. 버스 정거장 근처에 갈비냉면을 하는 식당이 있다. 갈비냉면을 시키니 돼지갈비와 냉면에 약간의 회도 한 접시 준다. 방 안에는 한수원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카톡이 울린다. 정현욱이다. 서울에서 출발했고 잠시 후 4시 반 삼척시 원더급 호산터미널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해파랑길 지도를 펴보니 약간 난감하다. 거리는 부구 3거리에서 10.7km다. 그런데 예상 소요 시간이 5시간이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산으로 가는 길이다. 걸어서는 도저히 4시 반까지 호산터미널에 도착할 수가 없다. 일단 산마루 도화공원까지 6km를 점프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은 시원치 않다. 그래서 오랜만에 큰돈 8,000원을 쓰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도화동산으로 향했다. 막상 택시를 타고 도화동산으로 가면서 택시 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도화동산으로 가는 울진북로는 광경은 절경이다. 오른쪽으로는 아득히 멀리 동해바다가 보이고 왼쪽으로는 까마득히 더 멀리 태백산맥의 산들이 줄다름질 친다. 그런데 그 길은 계속 올라가는 자동차 길이다. 그냥 걸었다면 1시간에 2km도 가기 어려울 정도다. 택시를 탄 지 한 10분이나 되었을까 울진군 북면 도화동산에 도착했다. 나는 도화동산의 도화가 복숭아꽃 도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다. 도화는 복숭아꽃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도화, 즉 백일홍 동산이다. 도화동산의 설립 역사를 읽어보니 나와도 관계가 있는 그런 곳이다. 2000년 4월 12일 삼척에서 사상 유례없는 큰 불이 났다. 불길은 삼척에서 남하하여 울진을 덮치고 들어왔다. 불길이 조금만 남으로 더 넘어오면 북면에 있는 울진 원전이 위험에 처하게 생겼다. 그때 울진 군민이 합심하여 22시간 만에 이곳 도화동산 근처에서 불길을 잡았다. 그것을 기념하여 이곳에 도화동산을 조성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즉 4월 13일이 16대 국회의원 총선 투표가 있는 날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중근 대표가 바로 이곳에서 출마했는데 대형 산불이 나는 바람에 친여 성향의 공무원과 한수원 직원들이 투표를 포기하고 대거 산불 진화에 나섰다. 그때 김중근 대표는 단 16표 차로 야당 후보인 김광원 의원에게 석패했다. 김중근 대표에게는 이 단 16표가 평생의 한으로 남을 것이다. 만약 그때 16표 차만 극복했더라면,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동진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면 자신은
바로 그 순간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회한이 남을 것이다. 2000년 총선에서 김대중 정부는 TK의 김중원 후보를, PK의 노무현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물론 두 사람 다 낙선했고 이후 김중권은 당대표로, 노무현은 해수부 장관으로 다시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김중권 대표 입장에서는 삼척산불만 없었다면 친여 성향의 공무원, 한수원 직원과 그 가족들의 표, 수천 표가 왔을 텐데 하는 억울함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김중권 대표 캠프에서 선거기획을 총괄했던 이영록 차장에게 들어보니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중권 대표가 김광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한수원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하지 않고 산불 진화와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소개를 서둘렀다고 한다. 옛말에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은 하늘이다 라는 말이 그래서 있나 보다. 도화동산은 울진과 삼척 사이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도화동산에서 관령제를 지나 호산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수로 부인길은 내리막 하산길이다. 잠시 자동차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수로 부인길로 접어들었다. 짐작컨대 아마 이 수로 부인길은 예전에 7번 국도였을 것이다. 비포장이긴 하지만 왕복 2차선의 널찍한 길이다. 길 옆으로는 가로수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한참을 내려가는데 곳곳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 문득 내 아버지가 1950년 한겨울 바로 이 길을 따라 남으로 내려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포장도로를 걸으면 발이 참 편하다. 푹신한 흙길의 느낌이 등산을 넘어 발바닥으로 전해진다. 편안한 마음으로 1시간 가까이 걸었다. 평지에 이르렀다. 월천교를 건너 조금 더 가니 호산 삼거리가 나오고 곧 호산 터미널이 나타난다. 정현욱이 탄 버스가 도착하려면 대략 1시간 정도 남아있다. 터미널 옆 간이 벤치에 앉아서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정현욱을 기다린다. 등산화를 벗고 양말도 벗어 말리면서 편안하게 따뜻한 봄 햇살을 즐겼다. 4시 10분쯤 버스가 도착했고 정현욱이 버스에서 내린다. 참 반갑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곧바로 임원항을 향해 출발했다.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다 보니 엉뚱한 길로 접어들었다. 호산항으로 들어간 것이다. 호산항으로 들어가면 다시 되돌아 나와야 한다. 그래도 오랜만에 수다를 떨면서 2km 정도를 좀 더 걷는 것이 무슨 대수일까. 임원항으로 다가갈수록 하늘이 심상치 않다. 분명 하루 종일 쾌청했는데 조금 비가 내릴 기운이 보이는 것 같다. 7시 20분 임원항에 도착했다. 항구는 그리 크지 않지만 멀리 봐도 제법 활기가 있어 보인다. 항구 근처의 모텔들이 질비한 것으로 봐서는 손님들이 많이 온다는 뜻일 것이다. 항구 근처에 작은 수산시장 횟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도 별로 호객 행위가 없다. 대부분 하루 장사를 마치는 분위기다. 상호가 경북 횟집인 집이 눈에 뜨인다. 여기는 강원도인데 경북 횟집이라. 반갑고 신기한 마음에 젊은 여주인에게 흥정을 붙여보았다. 모둠회는 값이 만만치 않다. 물론 모둠회를 시키면 매운탕까지 끓여준다고 한다. 내일 일정도 있고 그렇게 퍼지고 앉아서 먹을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물회를 시켰다. 물회 2인분에 3만원이다. 거기에 소주 3병을 마시니 4만 2천원이 된다. 그래도 젊은 여주인은 성의껏 회를 준비한다. 한참 회를 준비하는데 몇몇 팀이 경북 횟집으로 들어온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낯선 곳에 가면 대개 손님이 많은 곳을 찾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그 좁은 횟집에 손님이 한가득이다. 바깥 주인이 슬그머니 나와서 여주인의 일손을 돕는다. 바깥 주인은 거의 내 또래다.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아마 바깥 주인은 자신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장인 듯하다. 해파른 길을 걸으면서 터득한 바이지만 이런 곳의 작은 횟집들은 대개 남편은 작은 배를 갖고 고기를 잡아오고 아내는 횟집을 운영하면서 회를 판다. 이날도 모둠회가 아니라 물회를 시키니 작은 물가지마이를, 그것도 거의 100% 자연산을 회를 떠서 냉면 그릇에 한가득 담아준다. 밥을 먹으면서 물어보니 바깥 주인의 노모가 경북 영천 사람이라고 한다. 경북 영천이면 북부 내륙 쪽인데 아들은 이곳에 와서 어부가 된 사연이 궁금하다. 저녁을 먹고 근처에 국 모텔에 숙소를 정했다. 두 사람이니 애누리 없이 4만원 달라고 한다.
나는 오늘 35.6km를 걸었고 정현욱은 10km를 걸었다. 오랜만에 두 사람이 한 방에 쓰자니 조금은 어색하다. 자, 이렇게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저녁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